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말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 겨울의 깊은 골짜기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사는지조차 잊힌 듯한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집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것만이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집 안에선 나무 타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부뚜막 앞 할매는 장작을 더 얹으며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엔 오래된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을 다루는 동작도 솥을 여는 자세도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래된 침묵과 견뎌온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할매는 40이 되던 해에 남편을 보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녀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조차 오래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엮이는 일은 곧 헤어짐을 부르고 정은 마음을 쓰게 만들고 마음은 결국 닳아 없어지게 된다는 걸 그녀는 너무 오래전에 깨달았지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채 그저 남은 날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아래 기와집 집안에 잠시 붙어 살았고 그 다음엔 사방에 논이 보이는 언덕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산중 외딴 초가집으로 스스로 물러났지요. 서방복도 자식복도 없는 박복한 년이 명줄만 길구나. 이것도 복이라고 남겨둔 거면 이것마저 가져가지 왜 남겨두었을꼬. 할매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솥에 불을 댔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오늘 하루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세상은 하얀 김처럼 조용히 잠겨 있었지요. 할매는 오래된 보자기에 집신을 싸고 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 장터까지 가는 길은 험했지만 익숙했습니다. 언 땅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걷는 동안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터는 늘 분주했습니다. 장터 구경 나와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과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 소리로 북적였지요. 하지만 할매만은 달랐습니다. 혼자 살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식구는 딸랑 혼자였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장터가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입에 풀칠할 정도 먹을거리를 사들고 돌아왔지요. 장을 보고 돌아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길가 돌무더기 옆에서 무언가 웅크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나무 토막인 줄 알았습니다. 장작으로 쓸가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늙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엉킨 털 사이로 드문드문 살이 드러났고 한쪽 다리는 힘이 없는 듯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할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양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고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너는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 것이냐. 할매는 품 안에서 떡 반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먹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맡고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살 마음이 없는 개로구나. 나도 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너나 나나 비슷한가 보다. 그 말에 스스로 놀란 듯 할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늙은 개가 할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느릿하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여전히 할매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잠시 멈춰 섰다가 길을 돌아보지 않고 말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따라오는 것이냐? 너한테 더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단다. 그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개는 집 마당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할매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엔 오래된 침묵과 조금 다른 기척 하나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는 얼음꽃 같은 서리가 내려앉았고 마당의 돌기둥엔 흰 입김이 앉았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당 끝 집단 하나 깔아놓은 자리에 어제 따라온 그 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할매는 그 모습을 창호 너머로 힐끗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놈도 참 지독하네. 그녀의 말에는 연민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떡 한 조각을 던져주고 말았을 뿐인데 그때 따라온 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괜한 번거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할매는 부뚜막 앞에 앉아 밥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슬쩍 문을 열어보니 그 개가 마당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안 갔나? 할매는 눈살을 찌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개는 집단 위나 장독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할매가 움직일 때 멀찍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귀찮고 불편한 기분, 등 뒤를 쫓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지어도 물을 길어도 그 개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런 미물이라도 정 붙이면 귀찮아지기만 하지. 그녀는 툭 내뱉듯 말하고는 개 쪽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호 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드는 날이었습니다. 할매는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당기고 등을 벽에 붙인 채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에 열린 문틈으로 그 개가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개가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구석, 마루와 방 경계쯤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할매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이놈이 염치도 없지. 내가 언제 들이라고 했다고 들어와 앉는 게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이불을 정리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썩 나가거라. 얼쩡거리면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매는 마당에 나와 개를 향해 소리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갈 대로 가거라. 여기 붙어 있어 봐야 뭐 좋은 일도 없을 거다. 개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한번 멈춰 섰지만 할매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 주인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매는 말없이 장독대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커녕 기억에 남길 일조차 없다는 듯 그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매는 짜증을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았지요. 갈 곳 없이 밤새 떠돌다 다시 들어온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내 알아서 산다. 너도 내 알아서 살아라.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마당을 정리하고 부뚜막에 장작을 얹었습니다. 개는 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장독대를 돌면 그 곁을 천천히 따라가고 밭두렁에 나가면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선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묵묵히 앉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앞서지도 않았고 딱 그 거리에서 할매의 동선을 밟듯 움직였습니다. 할매는 처음엔 그런 게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옆에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도 말이 없구나. 그래, 듣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할매는 장독대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걔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맞춤이 반복되면서 정이라도 든 걸까요? 그날 이후 할매는 때때로 혼잣말을 하듯 걔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된장 맛은 좀 덜한 것 같지 않냐? 비가 자꾸 오니 배추잎이 골겠어. 걔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듣기만 했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밭을 돌아 나오던 중 할매가 발을 헛디뎌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느낌과 함께 주저앉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걔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의 짖음은 처음이었고 짧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걔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마치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할매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숨을 고르고 개의 등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괜히 짖는구나. 사람 놀라게 시리.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처음으로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부뚜막 앞에서 저녁밥을 짓던 할매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너나 나나 한 집에 살 팔자 같은데 니놈 이름이라도 있어야겠구나. 그녀는 솥뚜껑을 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복이 어떠냐? 복이라 하자. 복이.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 그렇게 개의 이름은 자연스레 보기가 되었지요. 보기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없었지만 어느새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흩날리던 눈발이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그날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지요. 할매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날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손주들 웃음소리도 들렸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살림에 남은 것이라곤 시든 채소 몇 줌과 마른 나물뿐. 공궁하게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형편이다 보니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닭백숙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할매는 마을 장터에 들러 마른 나물 몇 가지와 소금, 된장을 샀습니다. 장바닥을 천천히 돌며 살아있는 닭을 팔고 있는 닭장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닭장 안에서 파닥이는 녀석들을 바라보다가 할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은 영감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된장국에 나물이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한숨 섞인 중얼거림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할매는 집으로 돌아와 물을 데우고 들에서 캐온 미나리와 고사리를 씻어 나물을 무쳤습니다. 정성껏 차리긴 했지만 이걸 제사상이라 할 수 있나 싶네. 그렇게 생각하며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웬 미친 개 한 마리가 닭을 물어 죽였다더라. 주인도 없는 미친 개가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더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임이 퍼졌고 그 개 말이야 저위 초가집에 붙어 산다던데. 개 주인 할매가 밥도 안 준다던데. 아이고, 그런 집엔 무슨 귀신이 들었을지도 몰라. 소란은 점점 커졌고
곧이어 초가집을 향해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박장수 여인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할멈, 그 개가 할멈네 개요? 할매는 화가 잔뜩 난 박장수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장수는 다 알고 왔다는 듯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아, 글쎄, 그 개가 우리 닭을 물어 갔다오. 장터에 팔려고 내놓은 닭을 저 개가 물고 갔단 말이오. 할매는 벙찐 얼굴로 여인을 바라보다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달새끼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나이 먹고 혼자 산다고 그렇게 막말하는 거요? 할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개새끼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 어떡하오? 도둑질은 버릇되는 거요. 할매는 억울함에 눈을 부릅뜨고 맞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짓 시킨 적도 없고 그런 버릇도 가르친 적 없소. 이놈이 어디서 뭘 했는진 몰라도 남이 집 개라고 함부로 씨부리지 마시오. 여인은 더 말을 섞지 않고 돌아섰고 남겨진 할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는 장독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할매는 그쪽을 바라보다 벌컥 일어섰습니다. 내 먹을 것 부족해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였더니 은혜를 웬수로 갚는 게냐? 먹고 싶다고 그렇게 물어 죽이면 어쩌자는 게냐? 그게 무슨 짓인 줄은 아느냐? 보기는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부뚜막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한판 소동이 끝나고 저녁 무렵 할매는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접시에 묻힌 나물을 담고 조용히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이 나물이라도 맛있게 한술 뜨소. 그 순간 문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를 열고 나가보니 보기가 무언가를 조심스레 물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 한 마리였습니다. 이미 축 늘어진 채 숨이 끊긴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그날 장터에서 할매가 바라보던 그 닭이었습니다. 보기는 그 닭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매는 닭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러려던 것이냐. 아들 자식 놈들도 잊은 애비 제사인 것을. 내가 보기 네 마음을 몰라봤구나. 보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닭을 손에 들고 부뚜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위에 조용히 정성껏 그 닭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할매는 보기에게 뽀얗게 우러난 닭국물을 한 그릇을 퍼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보기야, 넌 참 이상한 놈이구나. 근데 고맙다. 그날 밤 산골짜기 초가는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바람이 휘파람처럼 울고 나무 틈새로는 윙윙 소리가 새어들었습니다. 할매는 제사상을 정리하고 부뚜막 옆 작은 화로에 불씨를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문 앞에 자리를 틀고 웅크린 채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어느 순간 보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코끝에 스며든 냄새, 낯설고 거센 매캐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보기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짖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던 보기는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문을 앞발로 거세게 긁고 목청껏 짖으며 할매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할매는 낮에 있었던 한바탕 소란과 상차림에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그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점점 더 다급하게 짖고 앞발로 문을 긁고 문지방을 박차듯 두드렸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보기는 마침내 몸 전체를 실어 문짝에 들이받았습니다. 두어 번 전력으로 박치기를 하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벌어졌고 보기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할매의 이불을 이빨로 물고 당겼고 할매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거칠게 짖었습니다. 컹, 컹, 컹. 할매는 눈을 비비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냐? 보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캣캣, 이 연기는 다 뭐고? 보기는 그녀의 옷소매를 물고 밖으로 끌듯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글거리는 불빛이 방 안을 삼킬 듯 밀려들었고 천장 위에 쌓였던 볏짚이 활활 타며 떨어졌습니다. 할매는 기침을 연거푸하며 보기의 뒤를 따라 비틀거리며 나섰습니다. 살아야 한다, 보기야. 어서 나가자. 밖으로 나오자 부엌과 장독대는 이미 불바다였고 지붕 위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금세 초가의 몸통을 삼켜갔습니다. 타닥타닥 와르르. 기둥 하나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초가가 흔들렸습니다. 할매는 숨을 몰아쉬다가 보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팔은 떨렸고 그 작은 몸을 꼭 붙들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매는 보기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네가 날 살렸구나, 보기야. 숨을 삼키며 그녀는 보기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식 새끼들도 못한 일을 네가 해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선명한 감사가 맺혀 있었습니다. 보기는 말없이 몸을 더 기대었고 할매는 그 따뜻한 체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보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불은 기둥 하나 남기지 않고 할매의 집을 태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 곳 없어진 할매에게 작은 헛간을 내어주었고 할매와 보기는 그곳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개, 미친 개라고 불리던 보기에 대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기특한 짐승이야. 보기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역으로 퍼졌고 장에 나가면 낯선 이들이 보기를 보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헛간의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가 들고 바람이 막히고 무엇보다 보기와 함께라는 사실이 할매에겐 가장 컸습니다. 보기는 언제나처럼 할매의 뒤를 따랐고 할매는 그런 보기에게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할매는 보기가 어찌나 소중했던지 마을 사람들이 내어준 된장국 한 그릇도 보기와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된장이 좀 짰나? 네 입에도 그리 쩝쩝대는 거 보니 말이다. 마을 아이들이 다가와 보기를 귀찮게 하려 하면 할매는 툭 내뱉었습니다. 가만 두거라. 걔 나이로 치면 너희들 할애비쯤 될 게다. 그러니 귀찮게는 말고 조용히 만져주거라. 어느새 보기는 예전처럼 짖지도 쫓지도 않았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누워 숨을 골랐고 그 호흡은 전보다 길고 깊어졌습니다. 발걸음도 조금 무거워졌고 할매 곁에서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졌지요. 할매는 이런 보기가 처음엔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기운 없는 보기의 걸음에 할매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이놈아, 나만 두고 갈 셈인 게야? 그날 이후 할매는 매일 물을 데워 보기의 몸을 닦아주고 더 부드럽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바람이 차면 헛간 문을 두 겹으로 덧대고 밤이면 보기 옆에 조용히 누워 손을 얹었습니다. 춥지 마라. 따뜻하게 자야 한다. 보기야. 그 말에는 다정도, 불안도, 애틋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할매는 보기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복이 역시 조용히 눈을 맞췄고 그 침묵 속에 오가는 온기가 서로를 감쌌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두 존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산비탈마다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복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매는 평소처럼 일어나 죽을 쓰던 중 복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래. 그만 쉬어도 된다. 복이야. 할매의 눈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흘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내 두 손으로 복이의 몸을 단정히 정리하고 집 뒤 그늘진 소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할매를 구해주러 왔다 갔나 보구먼. 복이는 짐승이 사람보다도 낫더라.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아이들은 작은 들꽃을 모아 무덤가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매는 혼자 된장을 풀고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소리도 없고 뒤를 따르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할매는 복이를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텅 빈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곁에 없어도 복이의 온기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매는 복이의 무덤 옆 들꽃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흙이 아물어가는 봉분 곁에는 아이들이 놓고 간 조그만 돌탑과 들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매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햇살에 흔들리는 그 풀잎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말도 없이 문 앞에 웅크려 있던 복이, 서로를 경계했던 그 어색함, 장터에서의 소란과 불길 속에서 건져 올린 목숨, 그리고 잠잠한 이 마지막 봄날까지. 할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덕에 이렇게라도 살아가네. 봄바람이 무덤 곁 풀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분을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복이야. 그 말에는 슬픔보다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매는 더 이상 예전의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스스럼 없이 웃고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복이는 그렇게 어느 외딴 초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마리의 개, 그리고 외로움 속에 마음을 닫아 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 둘은 말이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함께한 시간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이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고 할매는 그 보기를 통해 다시 사람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도 이처럼 말없는 온기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작고 따뜻한 행동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도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불빛이 오랫동안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